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2월 12일 월요일, 오늘이 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이 러시아에 공격받아도 돕지 않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대선 경선 주자였던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는 MBC 인터뷰에서 이것이 내가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오랫동안 말해왔던 이유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열린 유세에서 러시아가 공격해도 나토 동맹들이 자국 안보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는 동맹국에 나는 당신네를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가 원하는 것을 내키는 대로 모조리 하라고 격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트럼프와 경쟁하는 니키 헬리 전 대사도 이후 CBS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정적을 살해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돕는 행위라며 폭력배의 편을 들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백악관은 끔찍하고 정신 나간 소리라고 강력히 비난했고 나토 사무총장도 즉각 성명을 내고 미국과 유럽 동맹의 안보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토를 향한 모든 공격에 똘똘 뭉쳐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 정상회의 의장도 푸틴의 도움을 줄 뿐 세계에 더 많은 평화와 안전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유력 언론들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950년 방위선에서 한국을 제외해 남침이 이루어진 것까지 거론하며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고 비판했고 영국의 BBC도 선거용 발언일 수 있다면서도 푸틴과 시진핑 중국 주석을 오판으로 이끌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내 질 바이든 여사가 특검이 정치적 동기로 바이든 대통령의 기억과 고령 문제를 언급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질 바이든 여사는 지난 10일 후원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특검이 지난 8일 공개한 조사 보고서에 남편을 겨냥한 부정확하고 정치적인 인신공격을 담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특검이 기억력 문제를 거론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장남 보의 사망 연도를 떠올리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는 믿어달라며 자녀를 잃은 누구나 그렇듯 조 바이든 대통령은 보와 그의 죽음을 결코 잊지 못한다며 그 공격을 읽는 심정이 어땠는지 상상해 보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검이 무엇을 달성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다며 난 누군가가 정치적으로 점수를 따기 위해 우리 아들의 죽음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내 영혼이라고 할 정도로 사랑했던 장남 보는 뇌암으로 지난 2015년 사망했습니다. 질 바이든 여사는 조가 81세인 것은 맞지만 그는 대부분 사람이 하루에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1시간 안에 하는 81세라며 조 바이든은 지혜와 공감력, 비전을 갖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가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많은 공약을 이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간 81년간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이라며 그의 나이는 경험과 전문성과 함께 엄청난 자산이며 그는 매일 이를 증명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학 재학생들은 물론 신입생과 영주권자 이상이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팹사 신청서 양식이 새로 바뀌어 혼란을 겪고 있어 서둘러 신청하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연방교육부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있는 팹사 신청서는 올해부터 새 양식으로 바뀌면서 예년보다 늦은 12월 말에나 가동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2월 중에 서둘러 작성해 접수시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정부가 현대자동차 전기차 전용 공장 근무인력 교육훈련 시설을 사바나 인근 브라이언 카운티 엘라벨에서 착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정부에 따르면 현대 모빌리티 훈련센터는 전기자동차 생산에 특화되어 있으며 2025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조지아주 현대자동차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인근에 위치한 이 시설은 앞으로 수천 명의 인력에게 무료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센터는 조지아주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퀵스타트의 일환으로 마련됩니다. 이날 착공식에는 권오충 HMGMA장, 스콧 맥머리 조지아 퀵스타트 부국장, 마크 피비 조지아 기술대학 평의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조지아주 정부는 현대자동차 공장이 건축 중인 가운데 지난해부터 인근 플러시에 퀵스타트 임시교육훈련센터를 세우고 근무 인력을 훈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주의 한 유명 초대형 교회에서 예배를 앞둔 일요일 낮에 총격 사건이 발생해 자칫하면 큰 참사로 이어질 뻔했으나 현장에 있던 경찰 등에 의해 조기 진압돼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총격범은 30대 여성으로 아이를 동반한 채 교회에 진입했습니다. 어제 텍사스주 휴스턴 경찰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휴스턴 남서부 레이크 우드 교회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다쳤습니다. 이 총격범은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경찰은 이날 소셜미디어로 생중계한 현장 브리핑에서 스페인어 예배를 앞둔 시점인 오후 1시 53분께 30대 여성 1명이 교회 주차장에 차를 타고 들어온 뒤 긴 소총을 들고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트렌치 코트를 입고 있었고 4-5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를 동반하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이 여성이 건물 안에서 총격을 시작했을 때 마침 현장에 있던 28살 비번 경찰과 또 다른 기관 소속 요원인 38살 남성이 이 여성을 제압했습니다. 여성은 이들의 총에 맞아 사망했으며 함께 동반한 아이도 총에 맞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아이는 현재 위독한 상태라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또 이들과 관련이 없는 50대 남성이 다리에 총을 맞아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경찰은 여성 총격범이 숨지기 전 폭탄을 갖고 있었다며 위협했다는 정보를 입수해 그가 타고 온 차량과 가방 등을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로이 피너 휴스턴 경찰국장은 이 총격범이 장총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상황은 훨씬 나빠질 수 있었으며 앞으로 나서서 진압을 해낸 그들에게 감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격을 가한 여성의 구체적인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캔자스시티 치프스가 2년 연속 빈스 롬바르디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캔자스시티는 어제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얼리전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제58회 슈퍼볼에서 샌프란시스코 49어스의 25대 22로 역전승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슈퍼볼 정상을 차지했던 캔자스시티는 총상 4번째 우승을 19년 만에 연속 우승으로 장식했습니다. 슈퍼볼 연속 우승이 나온 건 2004-2005년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츠 이후 처음입니다. 캔자스시티는 최근 5년 가운데 4차례 슈퍼볼에 진출했고 그중 3번 우승해 명실상부한 왕조를 건설했습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2월 12일 월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